감사합니다. 오늘도 실전 사주풀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공부는 원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론 공부고 하나는 실전 풀이인데, 아무래도 이론 공부는 수월하다고 봐야죠. 혼자 해도 충분하다. 이치를 갖다가 애우고 기본적인 이론을 애울 것도 있고 또 이해를 구해야 될 것도 있고 하지만은 또 이론은 이론이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공부는 실명감명이니까 우리가 이론을 어느 정도 터득한 후에는 바로 실명을 풀이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빨리 좀 명리하게 이치를 깨닫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실명을 놓고 한번 실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명이고요. 임자년, 개축월, 개해일, 임자시. 이 명조는 개해일주가 축월에 출생을 했는데 지지가 전부 해자축으로 연결되었으니까 한마디로 수왕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천간도 보통 임계수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명조를 일기격이다. 잡기가 전혀 섞이지 않은 일기격으로 봐도 됩니다. 혹자들이 축토가 있어서 좀 잡기가 섞였냐 할 수도 있겠죠. 명분상으로는, 그림상으로는 축은 노란색이고 토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도 해자축월은 원래 수왕절이기 때문에 또 축토는 해자축에 이렇게 연루되면은 무조건 완전한 수로 변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론에서 익히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형적인 일기격의 수왕한 신왕한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왕이 극에 달했으니까 일명 종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종격, 예를 들면 종아, 종제, 종관, 종살명 이런 어떤 종격과 일간인 본체가 주체가 된 어떤 신왕한 종격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일간이 주체가 된 신왕격은 정격의 운세풀이와도 유사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종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하나로 뭉쳐진 어떤 그런 일기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운세를 읽어보는, 행운을 읽어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신왕한 사주는 설기하는 운이 또 설기하는 방향으로 운이 진행되는 것도 일반적인 정격의 사주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전혀 어떤 타 오행이 섞이지 않은 대단히 신왕한 순수한 사주다 그렇게 보고, 마침 대운을 보니까 대운이 임묘진 사오미로 쭉 흘러가니까 대운도 대단히 운명의 길한 방향으로 진행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왕사주의 어떤 값어치가 좀 더 안정되게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운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단 우리가 이제 이론상 신앙하니까 재도 안 보여, 식상도 안 보여, 관도 안 보여 하니까 걱정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실제 운명 감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깨끗한 운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잡스러움에 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깔끔하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깔끔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맑은 물에 고기가 놀지 않듯이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오행 구족이 돼야지만이 또 살아가는 과정에 그렇게 적응력이 좋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되고 단 인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읽어줘야 되지 그 이상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실 공부에서는 실전 공부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운명도 분명히 아무래도 무죄라서가 아니라 무죄, 무식상, 무관 다 무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 운은 이성의 운, 여자의 운은 조금 더디게 성사될 것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다 예견된 겁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자기 마음이지. 근데 논리상으로는 천천히 결혼하는 게 맞는데 이분도 좀 늦은 결혼을 했어. 그러나 또 배우자는 한참 어리기도 하고 또 안정된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아이도 또 출생하고 또 잘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운명입니다. 흔히 말해서 무죄라서 여자가 없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무죄보다 더 나쁜 게 다죄입니다. 다죄와 무죄는 일맥상통한다. 극과 극이 통한다. 물론 또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도 다죄라는 것은 복잡한 사연을 거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무죄라는 것은 어떤 복잡함을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단 선택의 폭이 좁다는 거하고 또 좀 안성맞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무죄의 좀 단점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다죄가 훨씬 더 복잡하고 인생이 추잡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함이 더 돋보이는 그러한 운명이고 또 한 가지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오랫동안 꾸준히 그냥 일관되게 가는 그런 어떤 특성이 또 있죠. 단순하니까 순수하니까. 그래서 이분도 하여튼 식품 먹거리를 취급하는 어떤 업을 하는 사람인데 물론 자영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관이 없어서 너무 신강해서 직장생활을 못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또한 절대적일 수 없죠.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설픈 관운이 있는 사람들이 더 직장생활이 못하고 다관사주가 더 직장생활을 안정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리의 이치를 현실적으로 깨달은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죄가 오히려 더 깨끗하고 한 가지 길을 가는 데는 더 훨씬 더 유리하고 신빙성이 높다. 일관된 길을 걸어가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정적이다고 단정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호덕한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상모를 가지고 관상에도 드러나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삶의 질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도 부동산도 있고 자기 건물 정도도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좀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산의 유무는 함부로 논단할 거리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또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깨끗한 어떤 종강이나 종왕격은 우리가 충분히 안정된 삶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 단
행운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남자 같으면 뭐 순행하니까 우리가 순리대로 쭉 목화운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 여명이었다면은 운이 역으로 가다 보면은 역으로 가도 뭐 해자축 신유술이 종격에 부합은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어떤 그 조후적인 밸런스는 뭐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종격일지라도 또 이런 신왕이나 신강사주는 조후와 일반적인 정격과 푸는 방법이, 행운을 어떤 적용시키는 방법이 유사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종아, 종재, 종살명은 인비가 아니라 그 종된 오행에 상생하고 동반하는 운이 확실히 우선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왕격의 깨끗한 종격은 정격의 운명과 같은 어떤 운세 적용이 요구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무지의 무관사주라도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적용하는 법은 임상 공부에서만이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치가 있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